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일본 VLS 장착 잠수함 개발, 한국 리튬 전용 잠수함 개발, 캐나다는 주목하고 있다. 이런 주제와 미군 블랙 호크에서 알티우스 700 무인기 발사와 회수 성공, 이런 이야기도 오늘 함께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지금 타이게이급 잠수함 7척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함이 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기 잠수함은 4,000톤급 잠수함으로 해서 VLS를 장착하는 그런 잠수함을 가와사키 중공업을 통해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통해서 리튬 배터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을 전력화를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현재까지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리튬 배터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 잠수함의 성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다, 준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도 된다, 이런 연망만 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후속 잠수함으로서는 VLS를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을 개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VLS에는 사정거리 1000km 정도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탄도탄을 탑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잠수함도 당연히 디젤 잠수함인데 그 형상이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도산안청호급 잠수함은 탄도탄 적재되는 부분이 잠수함 잔망경 타워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잠수함 앞에다가 VLS를 장치하고 타워를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타를 선체에다가 붙이겠다는데 그 모습이 마치 214급 잠수함 비슷합니다. 이 잠수함이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일본은 리튬 전용 잠수함에다가 VLS를 장착한 그런 잠수함을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도산안청호급 배치 2 이후의 잠수함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안청호급 배치 2는 리튬 전지를 탑재를 했지만 이게 전용 설계가 아니라 바로 도산안청호급 배치 1에서 납축 전지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다가 리튬 전지를 탑재한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리튬 전지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리튬 전용 잠수함이 없는 겁니다. 한국도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잠수함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리튬 전용 잠수함에다가도 AIP를 탑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본 잠수함보다 작전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캐나다에서 대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폴란드나 필리핀 이런 식으로 뭐 2대, 3대 이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상당한 양,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60조가 넘고 80조에 육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원잠을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 안에서 그 이상의 배치 3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도산안청호급 배치 3, 그러니까 리튬 전용 잠수함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은 미국이 블랙 호크 헬리콥터에서 알티우스 700 무인기를 발사를 하고 회수하는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인 헬리콥터에서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알티우스 700 무인기는 알티우스 600 무인기보다 300% 정도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 반경도 한 500km 정도 되고 채공 시간이 5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알티우스 600은 발키리라는 무인기에서 그 무인기 내부 무장창에 장착돼서 발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아닌 유인 헬리콥터인 블랙호크에서 바로 알티우스 700을 장착해서 발사하고 작전을 하고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곧 아파치 헬기에도 알티우스 700이 장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공격 헬리콥터의 혁신인데 알티우스 700 무인기도 정찰과 감시 그리고 자살 공격까지도 가능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가 작전거리 500km의 채공시간 5시간 정도 되는 무인기를 운용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무적의 공격 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마리논, LAH 이런 무장 헬기에서 무인기를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